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23차시, 우리가 배웠던 미적국 1, 2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입체도형의 부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정적분을 통한 넓이는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에서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넓이를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아주 미세한 사각형을 만들었던 거 기억납니까? 아주 미세한 사각형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런 어떤 단위 사각형들, 직사각형들을 이렇게 무수히 많이 합해가지고 리미트 시그마를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넓이식 또는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럼 요만큼 우리가 델타 X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어떤 정해진 지점, 이 정해진 지점에 XK라고 할 때 이만큼의 높이가 fxk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fxk 곱하기 델타 x라고 하는 이런 단위 직사각형들 을 시그마를 통해서 n번까지 n개의 직사각형들을 구하고 그걸 리미트를 취해서 그것의 극한값을 우리가 인테그랄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이 되고요. xk가 x가 돼서 fx 그 다음에 이 미세한 이 가로 길이 델타 x가 더 미세한 dx가 돼서 어떤 a에서 b까지 가는 이런 정적분을 정의를 했었단 말이죠.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가지고 온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와 어떤 축이나 어떤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할 때는 저런 식의 계산을 했었는데 부피를 계산하겠다면 어떤 게 필요하겠냐면 필요하겠습니까? 부피가 되려면 어떤 단위 넓이들을 쭉 적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피를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비교했던 이 예시에서는 이런 어떤 단위 길이와 어떤 밑변들을 곱해서 이런 미세한 사각형들을 합해서 이런 넓이를 만들었던 것처럼 부피가 되려면 요렇게 어떤 부피가 있어요. 자, 부피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다 치면 이런 어떤 단위 넓이들 있죠. 단위 넓이들을 쭉 이렇게 합해 나가는 과정으로 부피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는 어떤 식의 서술이 있는지 천천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 제가 좀 두꺼운 걸 칠해놨어요.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게 필요합니다. 수직인 평면. 수직이지 않으면 부피가 될 수 없거든요. 자, 그래 X축이 여기 있다 치면 지금 X축이 여기 있습니다. X축이 여기 있다 치면 그때는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어떤 평면으로 잘랐을 때 이런 단면 넓이가 나오죠. 그 단면 넓이를 SX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쭉 적분해 가는 과정으로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내용적인 요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축과 어떤 곡선 사이의 넓이를 정했었던 거랑 비슷하게 이런 단위 부피가 필요해요. 단위 부피. 이 밑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부피에서는 높이가 되겠죠. 높이. 어떤 이 높이들을 SX라고 하는 이 높이, 어떤 넓이가 있어요. 단위 면적이 있을 때 이만큼의 이 높이, 델타 X를 곱해준다면 이런 단위 부피가 되는 거예요. 이 단위 부피들을 어떤 축 방향으로 쭉 쌓아서 어떤 부피들을 만들어서 부피를 만든다 생각을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이 구간을, 적당한 구간에 이 길이를 델타 X라고 했을 때 이 델타 X와 이 SXK를 곱해주면 이런 단위 부피가 되고 이 단위 부피들을, 이게 단위 부피인 거죠. 단위 부피들을 무수히 많이 합해주는 겁니다. 리미트 시그마를 통해서 그것을 정적분으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부피식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SX, DX라는 이것을 단위 부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적분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면 좀 좋겠네요. 어떤 입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원뿔이 있다라고 치면 이 부피를 구하겠다라는 거는 여기 어떤 하나의 축을 잡습니다. 하나의 축을 잡고 그 축에 대해서 수직인 어떤 평면으로 잘라요. 그럼 뭐가 생기겠냐면은 이런 어떤 넓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넓이랑 아주 미세한 이 높이, 이것이 우리가 델타 X, 이걸 이제 리미트 취하면 d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위 부피 있죠. 이 부피들을 쭉 이제 적분 과정을 통해서 sx, dx로서 쭉 무수히 합해주면 부피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정적분을 이용해서 사각뿔 부피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사각뿔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밑면이 일단 사각형이어야 되니까 사각뿔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식을 세워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적당한 축이 필요해요. 축이 필요한데 축을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 축의 수직인 단면이 우리가 구하기 쉬운 넓이가 되게끔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각뿔의 단면은 사각형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 축을 여기 이 중점에서 이 꼭지점으로의 이러한 축을 생각해 주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좋겠냐? 이만큼을 한번 원점으로 잡아볼까요? 원점을 잡아본다면 이 높이는 h니까 정무적분식은 0에서 h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축에 대해서 단면을 자르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이런 사각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각형. 자, 지금 이 축을 우리가 x축으로 잡는다면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가 원점이니까. 자, 그러면 x좌표가 x일 때 이 빨간색 이 넓이를 우리가 sx라고 한다면 그 sx들을 우리가 뭐랑 곱해주면 되냐면 dx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이 높이를 곱해서 이런 단위 부피를 만들어요. 그것을 리미트를 취해줘서 이 전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피를 구한다 생각해주면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된다라는 거죠. 요식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 x일 때, x좌표가 x일 때의 이 단면 넓이, 즉 sx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sx에 대한 관계식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례관계를 본다면 지금 여기 길이가 x잖아요. x일 때의 넓이가 sx라면 비교 대상으로 여기가 h잖아요. x좌표 h일 때의 넓이가 우리가 얼마인지를 아냐면 s인 걸 알아요. s인 걸. 그래서 비례관계를 좀 세워볼게요. 여기가 x일 때 넓이가 넓이를 쓸게요. 넓이가 sx면 h일 때 넓이가 이제 x좌표가 h일 때 넓이가 s인 걸 알잖아요. 그럼 길이 b가 x 대 h이면 넓이 b는 그 제곱이 되면 되니까 비례식 세울 때 x제곱 대 h제곱이 거기에 해당되는 넓이 sx 대 s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자, 비례식 세워볼게요. 내항곱 외항곱 해주시면 h제곱 sx는 x제곱 s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sx는 h제곱분의 x제곱 s라고 쓰면 됩니다. 요식 이해되겠어요? 비례식을 이용한 겁니다.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죠. 0에서 h까지 뭘 모으는 거냐면 sx라고 하는 이게 x가 변할 때마다 넓이가 변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dx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높이를 곱한 거예요. 그럼 이런 단위 넓이들을 x가 0부터 h까지 변하는 동안 x들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피들을 쭉 계속해서 무한히 더하는 리미트 시그마 개념인 즉 적분 기호를 이용해서 이만큼 전체 부피를 구하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좀 이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주시면 h제곱분의 x제곱 s dx가 되니까 지금 여기 적분 기호인 x에 관계없는 부분을 밖으로 빼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h제곱분의 s 인테그랄 0에서 h까지 x제곱 dx 해주면 되니까 h제곱분의 s 곱하기 3분의 1 h 세제곱 해주시면 약분해서 h 지워지니까 3분의 1 sh다라는 계산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비례관계 이용했던 거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 방금의 예시가 어떤 식이 좀 주어져 있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꼈다면 다음 예시들을 풀면서 좀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높이가 9인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밑면에 평행하게 자를 때 그럼 우리가 우선은 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축의 수직인 단면을 잘라야 되는데 밑면에 평행하게 자른 단면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축을 요렇게 잡아야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축의 수직인 단면을 요렇게 잡았을 때 이 단면이 이 사각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 원점이라고 두면요. 여기 끝점은 좌표가 9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x좌표 모르니까 x라고 할 때요. 식을 조금 이렇게 크게 가져가 볼까요? 그 x일 때 이 넓이가 지금 파란색 넓이가 주어진 거잖아요. 이 파란색 넓이를 우리가 sx라고 하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0에서 9까지 이 단면인 sx에다가 아주 미세한 이 dx를 쭉 곱해가지고 이게 이 단위 부피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적분해주면 부피가 나오는 거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그럼 그 계산을 위해서 v는 이라 써주시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c 플러스 x 제곱인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이 sx가요. 그러니까 계산식 마무리 해주시면 0에서 9까지
루트 C 플러스 X 제곱을 제곱해야 되는 거죠. SX가 되려면 정사각형이니까 dx 해주시면 0에서 9까지 C 플러스 X 제곱을 적분해주면 계산이 가능하겠죠. 이 적분은 쉬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것도 좀 그림이 딱히 주어지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체를 좀 구현해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그림을 그릴게요. X축, Y축이 있고요. 좌표평면 위에 X, 0이란 잘 모른 점이 있고 Y 값이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함수를 대략 그려볼게요. 0하고 2가 절편이겠죠. 요 정도로 여기가 2가 되겠고 0이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어디쯤 쓸까요? 여기를 x라고 둔다면 이만큼 이제 y가 되는 거죠. y. 여기가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p점일 겁니다. p. x, 0 이렇게 쓸까요?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무슨 점이 되겠습니까? 요 점이 Q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그걸 이은선분, PQ를 이은선분을 한 변으로 한대서요. 한 변. 그러면 좌표평면이 수직이 되도록 정사각형을 그린대요. 자, 그럼 이게 입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요게 한 변인 입체, 정사각형이 지금 어디가 되냐면 좌표평면의 수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위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렇게 평면이 있으면 요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서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정사각형인가? 정삼각형. 그럼 여기가 이 점이 이제 R이 되는 거죠. R. 수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가 X축 위를 원점에서 C까지 움직인대요. 이 P라는 요점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결국 적분해달라 이런 거죠. 그랬을 때 부피를 계산해라. 아, 그럼 지금 보시면 X축은 이 정삼각형 이거 자체가 X축의 수직으로 돼 있는 거 보이나요? 여기가 지금 X축이라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평면이 올라와 있는 중이니까 지금 우리가 적분을 구하는 개념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떻게 식수하면 되겠습니까? 0에서 2까지 이 넓이를 x일 때 넓이를 요 넓이를 sx라고 둔다면 sx dx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겠나요? 요식 sx. 자, 그럼 sx는 결국은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이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sx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근데 이 한 변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이 y가 한 변인 거죠. y. 근데 y가 한 변이니까 식을 세워주면 이거 이 y인 정사각형식 한번 여기 기억납니까, 여러분? 자, 이게 y라고 한다면 이거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 넓이는 이렇게 절반 쪼개주면 여기가 2분의 1 y일 거잖아요. 2분의 1 y. 자, 그러면은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피타고라 정리 쓰면 되죠. y제곱 빗변 제곱에서 밑변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2분의 루트 3 y 되는 거 되죠. 자, 그러면 이 넓이가 어떻게 되겠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y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3 y니까 4분의 루트 3 y 제곱인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주면 0에서 2까지 4분의 루트 3 y 제곱 dx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요 식이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이 정사각형의 이 밑변이 y여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y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0에서 2까지 4분의 루트 4 y를 뭐라고 문제식에 주어졌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 제곱 dx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일단 이 식을 세우는 게 우선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무조건 x에 대한 식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y라는 어떤 새로운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식을 쓰면 여러분들이 식을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좀 편리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 적분은 어떻게 합니까? 4분의 루트 3 관계없으니까 빼주시고 이만큼 적분해주기 위해서 전개를 해야죠. 전개. 적분은 그 어떤 곱셈식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전개를 해주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요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이렇게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적분 마무리 계산 잘 해주시면 15분의 4 루트 3이 나오는 거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식 세우는 걸 어려워할 것 같아서 식만 한번 같이 세워보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단면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축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 같으냐면 이때도 좀 그림을 이렇게 한번 사선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X축, Y축이라고 하면 뭐가 주어져 있는 거냐면 반지름이 A인 원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반원만 그려볼게요.
지금 그림은 좀 잘 못 그린 상태지만 상황을 좀 이해만 좀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지름 AB, 여기가 이제 빈 거고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름 AB의 수직인 단면이라고 했고 그 단면이 정사각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단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요점 X좌표를 X라고 두면요. 요게 하나의 밑변 길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와 있는 거라고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좀 그림이 좀 도움이 돼야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x일 때 요 길이를 y라고 둔다면 지금 여기 이 사각형 있죠? 이 단면 넓이를 sx라고 두면 sx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밑변 길이가 2y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요만큼이 y인 거예요, y. y였을 때 여기 길이가 2y가 되니까 밑변 길이가 2y고 그럼 sx를 뭐라고 식을 세울 수 있냐면 4y 제곱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x 대신에 y라는 거 쓰는 이유는 식을 좀 잘 보라는 뜻이에요. 계산을 바꾸어 나가는 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인 전체 식을 세워주면 x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요렇게 쭉 진행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sx dx라고 써주면 되는데 그 sx 자체가 4y 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4y 제곱 dx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y제곱이라는 걸 x로만 표현하면 되는데 그 y라는 게 결국 뭐였냐면 원에서의 이 y값이었는데 이게 원이다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반지름 a니까. 요거 이해되나요? 여긴 직각이겠죠, 직각. 그래서 요 삼각형을 떼우면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가 x좌표가 x인 상황이고 이 길이가 x, 높이를 y라고 둔 상황이고 반지름 a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y니까 y는 루트 빗변 제곱에서 x제곱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해주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4배의 y가 요만큼이니까 제곱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식을 잘 보면 알겠지만 이 식이 y축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으니까 우함수 적분 이용하면 되죠. 2배의 0에서 a까지의 적분과 같고 4a제곱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계산은 마무리를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